이 전쟁이 끝났다고요? 정말 끝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형태의 갈등, 즉 또 다른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단순히 특정 전쟁의 승패나 공식적인 종전 선언 여부를 넘어 과연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며 그 모호한 경계가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경제, 특히 투자 시장에 어떤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 냉철하고 분석적인 판단력을 얻을 수 있는 통찰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총성이 먹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순간을 전쟁의 끝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쟁의 종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기만적이기까지 한지 깨닫게 되죠. 공식적인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냉전 시대일 겁니다.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지만 이념과 체제의 대결은 수십 년간 전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죠. 핵무기 경쟁, 대리 전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보전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냉전은 언제, 어떻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비로소 끝이 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냉전의 유산이 남긴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국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잠시 멈춤을 의미할 뿐 아직 공식적인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늘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전쟁의 끝이란 단순히 어느 한 시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은 어떨까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끊이지 않는 분쟁, 그리고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까지. 이 모든 현재 진행형의 갈등들이 과연 단순한 종전선언 하나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분쟁의 종식은 결코 단선적인 흐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이해관계와 민족, 종교, 이념의 복잡한 층위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엄숙하게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혹은 몇 년, 몇십 년이 지나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이 불거져 나왔던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붉은 점으로 표시된 분쟁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강대국들의 정상회담 속에서 오가는 팽팽한 긴장감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복잡한 역학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이 끝났다는 말의 함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회의감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전쟁의 종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인지를 인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총성의 멈춤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금융시장은 과연 평화라는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총성이 멈췄다는 뉴스 하나로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어쩌면 또 다른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인간의 심리가 깊숙이 반영되는 곳이기에 시장의 반응은 때로는 논리적이기보다 감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곤 하죠. 우리는 흔히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을 듣곤 합니다.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오르다가 실제로 종전이 선언되는 순간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방위산업 주식은 하락하고 재건 관련 주식은 상승하는 등 시장은 이미 미래를 베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평화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주식 가격에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 사건 발생 시에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팅을 해두었다가 실제로 승리하는 순간 그 기쁨과 함께 배당금을 챙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격언이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쟁의 종식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예를 들어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적으로 살아나거나 새로운 시장 개방, 혹은 혁신적인 기술 협력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넘어선 장기적인 펀더멘털 변화가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게 될 테니까요. 결국 시장은 단순히 전쟁의 끝이라는 표면적인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져올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평가하려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종종 과도한 낙관론에 빠지거나 반대로 지나친 비관론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무엇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전쟁 중에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후의 정치적 불안정은 어떻습니까? 전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권력 다툼이나 이념 갈등은 또 다른 형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승전국과 패전국, 혹은 개입했던 여러 국가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재조정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경제 시스템의 재편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붕괴된 산업 기반을 어떻게 재건할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지, 새로운 무역 질서는 어떻게 형성될지, 그리고 막대한 전후 복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됩니다. 단순히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나 에너지 자원의 재배치 같은 거시적인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 모든 질문들이 다시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자신의 투자 결정에 반영해야 할까요? 때로는 시장이 특정 이벤트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화협정 소식에 특정 산업군의 주식이 급등했다가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본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마치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만 믿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썰물에 고립되는 격이라고 할까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를 저평가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부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점에 갇혀 그 잠재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쟁 중 개발된 혁신 기술이 평화시대의 민간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말이죠.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러한 심리적 편향은 투자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급등락 차트 뒤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불안한 표정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반된 예측을 쏟아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뉴스 속보에 따라 주식 그래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움직이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집단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전쟁의 끝이 가져올 복잡한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단기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더멘털을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평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격에 반영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와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결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총성이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평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격에 반영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와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드렸죠. 단순히 총성만 멈췄다고 해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식시장은 전쟁의 끝이라는 소식에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평화가 찾아오면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식시장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시곤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진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전후 재건과 새로운 산업의 부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맞물려 일시적인 환호와 함께 시장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억눌렸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순간적인 열광과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 변화 사이에는 예상보다 훨씬 큰 괴리가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 세계에서 흔히 듣는 격언 중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종식 소식이야말로 이 격언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기대감, 즉 소문은 이미 전쟁이 끝나기 한참 전부터 시장에 스며들어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막상 공식적인 종전선언이나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 그동안 주가를 지탱해왔던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 주가가 하락하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의 집단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전쟁 중에는 전쟁의 전개 양상이나 승패,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한 나름의 불확실성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이 모든 불확실성이 말끔히 사라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종식은 새로운 형태의 불확실성을 잉태하며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후 정치적 불안정은 어떻게 될까요? 패전국의 내부 정세는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승전국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패권 다툼이나 새로운 동맹 관계의 재편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방위산업이나 특정 원자재 관련 산업은 타격을 입고 전후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 산업이 부상하면서 대규모 산업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의 영역이 새로이 펼쳐지는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며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정 이벤트에 대해 때로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여 놓치기 아쉬운 기회를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무조건적인 낙관론으로 고평가된 종목에 뛰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전후 재건과 신기술 개발 잠재력을 간과해 저평가된 성장주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본성, 즉 희망과 공포, 탐욕과 망설임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시장의 움직임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주식시장의 급등락 차트 뒤에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의 불안한 표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거대한 집단 심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신문 헤드라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상반된 예측을 내놓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요. 뉴스 속보 하나의 주식 그래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예측 불가능하게 위아래로 요동치곤 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단순히 정보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집단적인 감정의 흐름, 즉 기대와 실망, 환호와 공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니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쟁의 끝이 가져올 복잡한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단기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털과 것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장이 평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격에 반영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재편의 복잡한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 결정의 핵심이 될 테니까요. 단순히 총성이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전쟁이 끝났다는 단 한마디에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결정을 모두 맡겨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흑백 논리로 쉽게 나눌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한 회색지대에 가깝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은 단순히 총성이 멎고 포연이 걷히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이후에 찾아오는 길고 지난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거대한 재편의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품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품고 있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이 끝났다는 표면적인 소식에만 귀 기울여온 것은 아닌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시스템적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책임감 있는 판단의 중요성을 너무 가볍게 여겨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나는 이 복잡다단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었던가요? 혹시나 막연한 기대감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휩쓸려 중요한 판단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장의 표면적인 반응이나 단기적인 뉴스의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야만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더 이상 단 하나의 사건이나 단 하나의 뉴스 보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단순한 시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전쟁이 과연 끝났는지를 묻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복합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성은 멈췄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역사가 조용히, 그러나 쉼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으며 또 무엇을 준비해 나가시겠습니까? 단순히 전쟁의 종식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읽어내는 지혜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